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증시를 하락시키고 있다. 자, 언뜻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또다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실업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지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감이 생겨났고요. 실업지표도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의 부담감이 생겨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계좌가 1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다라고 조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이래도 뜯기고 저래도 뜯길 거, 에이, 우리 자식한테나 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어린아이들도 그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계좌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연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한 달여 정도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에 대한 부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감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연기금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 매매 뭐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 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라서 연기금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또다시 주말장입니다. 자, 시장이 약간 변화를 겪는 시점 속에서 또다시 주말장을 맞이하게 되니까 주말장 변동성과 함께 이 시장의 불안감 요소들이 더 증폭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들을 약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 하락세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은 이번 주만 넘겨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월말이잖아요. 그래서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음 주에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까지만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변동성 구간이 또 지나가고 나면 박스 하단에 진입하는 시장의 모습 그리고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가지고 오늘 시장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일단 하락 출발을 합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하락 출발을 하면서 제법 장중에는 깊게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감이 되면서 또 쭉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 또는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내린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제 호재성 재료를 찾기 어려운 시점에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만약에 정말 악재 반응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라면 그냥 내려갔다가 계속 그 하락 방향을 유지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장 마감 때쯤 되면 또 올려놓고 장 마감 때쯤 되면 또 올려놓고 결과적으로는 뭐 0.38% 다우지수 하락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0.72% 하락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작은 조정도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데미지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왜 권투에서도 잽을 계속 날리는 게 되면은 그 작은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크고 묵직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증시도 계속 하락세로 조금씩 야금야금 빠지다 보면 나중에 변동성이 확 커질 수도 있는 물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시장이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이슈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악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 증시가 연일 내려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의 상황들은 이 시장의 흐름 내용만 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내려갔다가 또 회복해주잖아요. 내려갔다가 회복해주고 이런 식의 모양새면 악재 때문에 반응은 했지만 뭐 생각해보니까 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일단은 뭐 내리긴 했지만 그렇게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조만간 이제 이 큰 자금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각종 그런 그 제재적인 정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경제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긴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물가가 올라가면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죠. 네,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시장에는 일단 나쁜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1월달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1.4% 올라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후에 9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2009년 지표 집계 이후로 최대 폭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즉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이제 뭐 이제 물건 상품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물가지수가 오른 거 아니냐, 뭐 유가가 오른 것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게 올랐든 이제 이 물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플레이션 아니고 뭐냐, 앞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장이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1.3% 부근으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시장에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많이 올라온 주식들에게는 이제 뭐 자금의 이탈 그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이유는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2%대까지는 괜찮고요. 2%를 넘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야, 내가 어제는 금리 인상 없다고 했지만 오늘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못 박을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다만 이제 회의록이라든지 이렇게 FOMC 회의를 진행할 때 물가가 너무 오르는데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런 식의 뉘앙스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들은 일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파월이 못을 박아놨는데 그것을 순식간에 뒤집어 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채금리 올라가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으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시장의 악재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 지표가 또 나빠졌죠. 신규 실업 청구자 건수가 13,000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86만 1,000명, 86만 1,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77만 명입니다. 즉 80만 명대 아래를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예상치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난주보다도 더 늘어나는 수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실업지표도 나빠진 거 아니냐, 고용시장의 회복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고용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더욱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돈이 돌아야지 투자도 하는 거고 고용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요, 지금은 이제 지표가 나빠져서 악재다, 이게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지표가 상승했다라면 실업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나빠져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렇게 또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지금 실업 지표 나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개선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업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게 나타났습니다. 월마트
월마트가 이제 좀 부진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약간은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자, 월마트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주가 이렇게 실적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의 이러한 실적 악화는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4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은 그렇게까지 민감한 반응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소비와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나빠졌다는 것은 뭐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지만 내용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라는 것, 그 부분만 우리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용돈 대신에 주식을 줘야 되겠다. 미성년자의 계좌가 1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 2020년도 1월 달만 하더라도 29만 개 정도의 미성년자 계좌가 있었는데요. 이 안에 우리 아들 것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네, 저는 2018년도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21년 1월, 즉 1년 사이에 그냥 무려 2배 넘게 60만 개 넘는 수치로 증가했고요. 2월 달 되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 보면은 미성년자의 계좌를 개설시키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제목처럼 용돈 대신에 주식으로 줘야 되겠다. 또 뭐 어차피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하겠다. 이런 식. 왜냐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그래도 뭐 자식이 돈 달라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쿵 하고 한꺼번에 줘가지고 세금 내는 것보다 이렇게 찔끔찔끔 내서 주면은 이 부분 또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얘기 이따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성년자 계좌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가 1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전 국민적인 주식 열풍이 또 일어났잖아요. 뭐 영끌 뭐 그런 것들까지 나오면서 뭐 주식 동아리가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다. 뭐 젊은 아이들이 뭐 20대 30대 이런 젊은 아이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조금 바꿔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 젊은 부모들이 이제는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자신들 세대에서는 그냥 예금 적금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먼저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주식 계좌를 만들고 또 주식 교육에 대한, 금융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일찌감치 다가서는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들도 관심이 있어요. 뭐 이게 아무래도 뉴스에서 들리고 자기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봐라, 요즘에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앞으로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뭐 삼성전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초등학생들도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고, 삼성전자 주식 사주세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돈을 준대요. 세뱃돈 받은 거, 야, 뭐 10만원 줄 테니까, 뭐, 삼성전자 주식 좀 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산을 불려나가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구나. 인식이 이제 바뀌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세대보다는 더, 금융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제대로 된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어린아이를 앉혀놓고서, 야, 주식은 이겨야, 뭐,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막, 이렇게 백날 가르쳐도 얘들은, 속이 경읽기고요. 그냥, 재미예요. 게임 같은 그런 재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기사 보고 샀는데 올라갔네? 오케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에요. 즉, 주식이란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인식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뭐 몰빵이라든지 뭐 빚내서 투자 이런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정도만 알려주시면 나중에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인식만 좀 갖고 있다라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적은 돈으로 계속 이런 매매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된다라면 나중에 주식 투자를 성인이 되어서 했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절세 그 포인트가 좀 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는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단위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만약에 한 살 완전 그 신생아 응애응애 하는 아이한테 이제 2천만 원을 주었어요. 2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줬어. 그리고 나서 이제 11살이 됐을 때 다시 2천만 원을 주게 되면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이제 그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다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살, 그 다음에 11살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0살 미만의 자녀들은요,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9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9살이 되면은 한 번 더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주게 되면 증여를 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미리 증여를 해서 어차피 줄 돈, 그 정도 미리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매달 조금씩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리미리 이렇게 지금은 사실 부담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자녀에게 넘겨주다 보면은 이게 한꺼번에 목돈 나가는 부분에서도 부담감을 피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주식을 증여한다. 뭐 나중에 안 되면 뺏어가지고 그냥 내 걸로 짭짭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줬다 뺏는 것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금을 좀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좀 잘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뭐 주식으로 그냥만 단타를 친다든지 뭐 상따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것은 너무나 좋고요. 대신에 이제 나는 주식만 해야 되겠어. 막 그냥 그 돈 버는 거에 눈에 불을 켜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식 판만 들여다보고 막 새벽까지 뭐 미국 증시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절만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거기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부모가 같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새벽까지 앉혀놓고서 막 그냥 미국 증시가 지금 뭐 테슬라가 어떻게 돼, 애플이 어떻게 되고 막 너 지금 막 경제를 놓는데 잠이 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이 거부감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놔둬버리세요. 어차피 소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주식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개념만 좀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 생활하지만 우리 아들 주식에 별로 관심 없어요. 돈 버는 거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애만 늦춰지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 부모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학원 안 가면 우리 애만 못 가면서 안 가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애는 지금 보면은 영어 학원 그런 거 안 다녀요. 계산이 제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제 수학학원은 혹시 영향을 받을까봐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뭐 자기가 좋아하는 태권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악기라든지 뭐 이런 거 다녀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하고는 학원 다니는 방향이 좀 다르죠. 뭐 수학, 영어, 국어, 뭐 이렇게 과학 뭐 뺑뺑이 돌리면서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그렇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녀들 계좌를 운영하시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행복한 미래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연일 매도하는 부분들,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감원이 매매 자료를 내라라고 이례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거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야, 니네 뭐뭐 사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니네 매매한 거 내놔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요구사항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개입을 하면 안 되죠. 또 쉽게 따지면은요, 정부에서 어이 김씨 당신 뭐뭐 사고 있어? 한번 매매 내역 내놔봐.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뭘 운영하는지, 얘네들이 뭘 하는지 그걸 내놔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법이다.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금융당국이 연기금에게 이렇게 요구한 자료들은요, 뭐 금감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뭐 세세한 내역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주 단위로
돈이 얼마만큼 매수가 됐고 얼마만큼 매도가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니들이 원하면 제출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자산 운용사들이 이 연기금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연기금이 야 니네 그거 자료 제출하지 마. 우리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금감원이 이런 자산운용사, 즉 연기금의 자산을 운영하는 운용사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됨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야, 요즘에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 니네 좀 심상치 않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어? 이런 정도의 어떤 경고 메시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이해 잘 안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뭐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팔 거 없어가지고 제가 빤스까지 벗어가지고 입던 빤스까지 벗어가지고 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금감원이 뭐 빤스까지 벗었다고? 그러면 얘네들 그냥 뭐야 노빤스로 다니면 이거 불법 아니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니네 빤스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한번 내놔봐.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런 거야. 내가 빤스를 입든 안 입든 네가 뭔 상관이냐? 그리고 알려달라는 거 이상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야 그러면 그 빤스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색깔이라도 좀 알려줄래? 뭐 이렇게 변태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다음에 이제 돈을 맡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사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금감원도 좀 웃기는 게요. 이게 그냥 매매 동향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연기금이 샀다 팔았다 정도는 다 나오니까 그거 보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에게 야 니네 자료 제출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간에 얘네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조금 경고 메시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좀 보시면 되겠죠.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기금 하면은 아우 저 새끼들 그냥 꿈만 나타나가 두렵다.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연일 매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연기금 이쪽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뭐 비중 조절을 위한 부분이다. 뭐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팔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뭐 사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분 나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기분이 나빠지고 있어. 연기금 때문이야. 시장 못 올라가는 거 연기금 때문이야. 이거 가만 놔둬도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정부는 약간 그 포퓰리즘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뭐 아마 금감원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꼭 자료 제출을 받는다라는 부분보다도 그런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원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고 또 약간의 뭐 한 번에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법 소지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이런 느낌들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식 좀 그만 팔지 시장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어떤 메시지 전달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만 좀 봐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이 매도하는 부분들은 뭐 자기들이 운영하는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너무 시장에서 과한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자기들도 뭐 이렇게 단타를 친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자제를 하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니들이 빤스를 입든 벗든 우리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사회적 통념이란 게 있잖아요. 빤스는 입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어떤 통념 그런 기본만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빤스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다시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 뭐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증시가 하락했지만 그 배경들 또는 그 재료들이 너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계좌가 1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났는데 이거 나쁜 소식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아이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주식 교육을 시킨다든지 너 이거 아니면 안 돼 커서 뭐 되려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자녀들이 또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연기금이 최근에 매도를 계속 이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이제 금감원이 요구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보다도 이슈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의 역량 내에 있는 기업들만 평가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도 않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뭐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돼, 수주가 어떻게 되고 막 해외에다 전화해서 정말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전화하고 막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물론 그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 정도 수준, 또 애널리스트 수준으로 분석하는 건 나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는 다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말아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분석하시면 돼요. 자, 좋은 기업이 무엇이냐? 자, 실적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재무 탄탄하고, 망하지 않으면 좋은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 정도만 찾아낼 수 있는 정도.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평가 기업과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 분석 조금 하셔야 되죠. 차트 분석은 고점 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이 차트 분석 되게 쉬워요. 많이 올랐다 싶으면 사지 않으면 돼요. 그냥 많이 안 오른 기업이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아. 그럼 그거 사놓고 기다리시면 당연히 수익이 나옵니다. 이 정도 못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되게 문제죠. 그래서 주식 투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진행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주말장이라서 변동은 좀 있겠지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네, 이것도 지나가고 나면 좋은 날 또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 버텨내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